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D-Day를 지나고 또 네. 우리 시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 신고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의외이실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이제 오늘 키워드를 트럼프로 하려고 했죠.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커서 네. 트럼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신고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트럼프 변수가 워낙에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시장에 대해서 주눅이 들고 좀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지금 시장은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종목을 놓치게 됩니다. 분명하게 지금 시장은 답보 상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장세가 기회다. 그리고 종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같은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종목에 좀 집중하자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어제 키워드로서 변동성이라는 단어도 한번 썼었죠. 네. 오늘 바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변동성 상당히 강했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한마디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굉장히 출렁거린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 취임 이후에 다소 완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국내 증시가 장초반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지나서 지금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 대해서 한 25% 정도 관세를 2월 1일부터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면서 주가가 또 쭉 밀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글로벌 증시가 바로 이런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모습이고 이런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전반적인 장세가 계속해서 출렁거리는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도 이렇게 트럼프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좀 더 출렁거리는 이런 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어서 변동성 장세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수는 대체적으로 약세권, 약밥선 혼주 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2차 전지가 또 밀렸었죠. 또 트럼프 한마디 때문에 또 밀린 겁니다. 자,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전기차주들 반등 하루 만에 다시 밀린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고 대신에 이제 조선주들은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겠죠. 역시 화석 연료를 시추해서 또 수출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역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서 해양 방산 시장과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선주들은 강한 반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는 전체적인 시장은 좀 답보 상태입니다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 중에 수익 폭이 컸었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이어졌다라는 점이겠고 결국에 지금 장세는 지수보다는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하시기에 맞겠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트럼프는 대세다라는 것이고요. 트럼프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다라는 걸 보게 되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의 시세는 시장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보다 지수로 보자, 지수보다 종목을 보자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자, 그리고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업종과 섹터에 주목하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도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달리는 말입니다. 네. 뛰는 말, 달리는 말. 지금 뭐 주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죠. 뛰는 말,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었죠. 네. 보통 이 격언은 보통 이제 시장의 강세장에서 이제 쓰는 그런 격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세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런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세가 강세장이냐? 강세장은 아닌 것 같죠. 대신에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시장 자체가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 있었고 바닥을 친 상태에서 시장이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미미하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네. 결국에 지수는 크게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미미하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겠고 강한 하방 경직이 전개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달리는 말들이 더 가는 장세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언급드렸듯이 앞서 지수보다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종목군들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지수 하방 경직이 진행될 거고요. 그런 가운데 종목 랠리는 이어질 겁니다. 지수가 언제쯤 올라가느냐 이런 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지수의 가방한 하방 경직성 속에서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는 점에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 자 소외주보다 지금 현재 뛰는 말 위에 올라타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종목군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그리고 철강, 화학
정말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되고 낙폭이 과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던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장기간 또 소외됐던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시세 자체가 지금 없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런 반면에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또 원전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일부 이슈와 테마화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시장보다 지수보다는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고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만히 있는 장기수의 낙폭 과대줄보다는 모멘텀이 있으면서 주가가 살아있는 이런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방금 제가 언급드렸듯이 조선 섹터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조선주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셔가지고 아직도 올라타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제가 지금 조선주들을 작년 말부터 강조를 드렸었고 최근에 주가가 올랐어도 더 갑니다. 아직 멀었습니다라는 얘기하면서 없는 분들은 덜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매집 전략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들 종목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여전히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주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 중에 가장 그 수익폭이 크고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섹터들입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지금 이제 달리는 말이라고 해봐야 이제 반도체라든가 방산, 원전, 유리기판,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도 그런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서 같이 움직이는 섹터이긴 하지만 그 앞에서 가장 탑픽 종목은 조선주다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뭐 유리기판 관련 중에서는 SKC 같은 종목들,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비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출렁출렁거려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 뛰는 말 위에 올라타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장세가 답보 상태를 기록한 가운데 조선주가 주도주로 등장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도 은근하게 지금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완만한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잠자는 수준이고요. 이런 가운데 SK 하이닉스만 점진적인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엔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이 나온 상태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주가가 점진적인 반등세를 기록하고 SK 하이닉스가 강도 높은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HBM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때 이런 종목들은 개별적인 반등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따라서 조선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이렇게 개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섹터를 중심으로 보시더라도 그 안에서 대장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이 선별적인 반등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종목별 접근에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 안에서 대장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자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그 안에 대장주를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증거는 신고가였고 내일의 단서는 달리는 말입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저희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5개의 종목 중 무려 4종목이 네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1위 HD 현대미포가 앞자릿수를 바꿨습니다. 80%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오션도 아마 곧 접근하지 않을까 싶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도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현대임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올랐는데도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종목들 흐름이 대단하고요. 뭐 지수를 보고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이게 가능한가? 라고 느낄 정도입니다만 지수는 못 가지만 종목군으로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됐고요. 정말 답답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미포인데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군들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이제 탄력이 붙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미포라든가 또 HD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미미하게 올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이렇게 덜 올랐던 종목이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 하나오션은 계속 강조합니다만 미국과 방산시장, 해양 방산시장이 개방되는 따른 수혜폭이 가장 큰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저기 순위 앞자리가 이제 세 자리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 세 자리 흐름까지 바뀌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하시기 바라고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탄탄한 수익 챙기고 계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개별 종목 전략은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자, 이 중에서 현대미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동안 참 진이기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다가 오늘 드디어 9% 이상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못 올랐고 답답했던 종목군들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시세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현대인포는 계속해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일단 올해 조선 업체들 중에 중형 선박 시장의 탑티어이기 때문에 실적과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상당폭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주가는 아직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현재 주가가 굉장히 완만한 상승 기울기를 기록합니다만 이렇게 완만한 상승 기가 진행됐다 나중에는 상승 탄력이 더 붙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들고 있는 전략 꽉 쥐세요. 꽉 쥐고 계시기 바라고 없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하게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HD 한국조선해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랑이에 비에 어쩌듯이 은근하게 좀 시세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빨리 좀 강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가죠. 뭐 기다려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주식은 기다리면 결국엔 가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주가가 미미하게 신고가 계속해서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주가가 양봉이 좀 큰 양봉이 한두 개가 좀 나올 만한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이 시작됐고요. 현재 1차 상승에 횡보했고 2차 상승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시 보유하신 분들은 꽉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겠고 없으신 분들은 여전히 매수 전략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비해서 여전히 매수 전략. 저는 어지간히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면 매수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이 정도 세는 아직까지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수 전략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아픈 손가락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반등 후에 다시 한번 밀리게 됐습니다만 2차 전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우리가 투매한다, 매도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진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고요. 이제 트럼프 입에서까지도 이제 그린 산업을 폐기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으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 바닥권의 투매가 나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바닥권에서 탈탈탈 털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공백도 상당히 클 겁니다. 아주 작은 호재만 나오도록 2차 전지는 강력한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털어낸다? 아닙니다.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정말 용기가 있고 나는 멀리 보고 2차 전지를 보겠다라는 분들은 소량 저가 매수를 한번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 비중은 조선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에 한 50% 정도 포트폴리오 짜시는 게 좋겠고 나머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조금씩 접근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긴 호비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분명히 우리가 포기할 만한 섹터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HD 현대미포와 HD 한국조선해양 모두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인데요. 천천히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긴 호흡으로 소량씩 저가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저희가 어디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바로 내일의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한화시스템입니다. 예, 지금 뭐 벌써 세 번째 정도 제가 또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오늘도 주가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고 신고가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시세 분출이 좀 탄력이 붙을 만한 위치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지금 뭐 조선주들 외에도 뭐 언급드렸듯이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테마주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조선 섹터라든가 방산 섹터가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조선 하나 시스템을 또 가지고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이제 첨단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육해 공군을 아우르는 그런 첨단 시스템 장비들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 등을 보게 되면 주가가 지금 너무 못 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올랐던 종목 중에서 이 종목 방산주도 수혜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산과 해양 쪽으로도 모두가 수혜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K방산이 해외 쪽으로도 이제 수출이 진행되는 모습이고 또 MRO 시장까지 미국 시장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국내에 국한 것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까지 나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화그룹을 중심으로 지금 방산 시장이 육해 공군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 회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이제
8조 정도까지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회사의 실적 증가세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선박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시큐에이터라고 하는 미국 선급 협회 에비스라고 하죠. 인증을 획득했다는 그런 소식인데 지금 그 해킹이라든가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이런 공격들이 있을 때 선박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쪽에서 처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력이 정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상당히 큰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은 너무나 못 오른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신규 상장되고 나서 한 차례 좀 올랐었고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기 횡보세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성장성과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못 올랐던 종목이에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한 차례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후에 눌러냈었고요. 고점 대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렇게 완만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반등세가 나올 때 주가 시세가 좀 더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6.5%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이고 계단식 상승세가 나오는가 싶다가 어느 순간에 양봉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26,050원을 고점을 해서 약간 밀릴 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조금 높여서 31,000원까지 높여보고요. 그리고 선저가 23,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기술력과 성장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환경까지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 밀릴 때마다 공략하면서 저희는 목표가 31,000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장이 조금 복잡한데 종목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무료 방송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녹화 방송 했는데요. 정말 지수 쪽보다는 종목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들,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이라도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압축해서 분석드렸고요. 조선주들과 그리고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주목해볼 만한 종목군과 투자 전략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유튜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매일매일 고점을 높이는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 종목 선별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